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풀럼과의 경기에서 3대0 승리를 거두면서 우승 경쟁을 아주 타이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간 기준으로는 시티와 1위 아스날의 승점 차이가 3점 차로 좁혀졌고요. 아스날은 승점의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브렌트포드 원정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시티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눈앞에 있는 경기들 이겨가면서 우승 경쟁을 지속시키는 거, 그리고 아스날에 흔들리는 걸 바라는 것밖에 없겠죠. 어쨌든 시티는 오늘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경기 저는 다른 것도 다른 거였는데 게히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게히 이거 개히트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게이가 오늘 사실 저는 특히 후반전 많이 칭찬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시티가 전반전 3대0으로 만들고 나서 사실 게이가 한 골 정도는 먹혀도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게이가 그 한 골을 먹히기 싫어하는 게 눈에 정말 보였어요. 계속해서 집중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끈적하게 계속 수비하는 거, 그런 것들이 저는 게히의 일단 태도를 좀 칭찬을 하고 싶어요. 이 선수는 확실히 그 수비수로서의 그런 마인드를 잘 가지고 있구나. 3대0이어도 나는 할 거에 내 본연에 충실해,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3대0과 3대1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니 그 이상, 대기권과 땅 차이, 성층권과 땅 차이라고 해야 되나? 3대0과 3대1은 느낌이 아예 다르거든요. 근데 게이가 후반전에도 집중했기 때문에 3대0이 유지될 수 있었고, 제가 느꼈던 거는 위치 선정이 저는 좀 많이 좋다고 말하고 싶네요. 게이가 계속 자리 잡고 있었던 위치가 정말 좋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옆에 후벤 디아스가 있다 보니까 더 안정적인 활약을 만들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게히는 침착해요. 압박이 들어와도 수비 상황에서 공격수를 맞닥뜨리더라도 침착하다. 이 부분이 저는 게히에게 아주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다. 그리고 게히는 시티 합류하고 나서도 다 1인분 이상은 해줬던 것 같아요. 또 지난 리버풀전 그리고 토트넘전 다 게이의 활약이 저는 좋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빌드업 상황에서 내지는 풀럼한테 압박받는 상황에서도 왼발킥이 되다 보니까 어느 발로도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 이 부분도 게이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게이 오늘은 될 것 같아.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시티가 오늘 경기에서 저는 핵심 포인트로 잡고 싶은 부분이, 어쨌든 시티가 오늘은 플랜 A를 안정적으로 구현했다. 그러니까 오늘 시티가 턴오버가 저는 많이 줄었다고 느꼈어요. 사실 후반전 말고 전반전에 이 축구할 때는 본인들이 계속 원하는 방식대로 공을 돌리면서 공 잘 안 뺏기고 그런 과정 속에서 득점하고 이러다 보니까 경기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흘러갔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 시티가 23, 24 때 잘 나갔던 모델이거든요. 극한의 소유를 통해서 상대방을 공 못 만지게 해서 경기를 편안하게 가져가는 거. 이러한 게임 모델의 장점이 뭐냐? 결국엔 체력을 아낄 수 있다는 게 아주 큽니다. 그래서 오늘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볼 돌리는 리듬도 좋았고 패스 미스도 좀 적은 편이었고, 그런 것들이 시티의 체력을 아끼면서도 승리를 가져갈 수 있어서 아주 좋았다. 오늘은 힘 많이 빼지 않고 이긴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타이밍상으로도 사실 시티가 리버풀전은 되게 힘겹게 승리를 따내왔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보상 느낌의 경기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오늘은 되게 편안하게 승리를 가져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시티가 다이아몬드 4-4-2 내지는 4-1-2-1-2로 나왔거든요. 로드리가 원볼란치하고 양쪽 메잘라 그리고 공미, 요 자리는 이렇게 셋이 번갈아 가면서 뛰고, 그 다음에 투톱을 세메뉴와 혼란, 이런 식으로 가져갔었는데, 여기서 저는 핵심은 사실 사이드백이라고 봐요. 어쨌든 중앙에 많은 숫자를 가져다 놓은 전술이고 중앙지향적으로 포메이션이 구성될 수밖에 없는데, 이 사이드 공간을 점유해주는 사이드백들의 역량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느꼈거든요. 이 포메이션에서는. 그래서 얼마나 누리와 누네스가 위아래로 쭉 올라갔다가 복귀가 잘 되느냐, 요런 부분들이 저는 핵심이라고 봤고,
같고, 여기서 저는 마테우스 누네스가 자신의 역할을 아주 잘 수행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첫 골 장면에서도 그 사이드 쪽에 마테우스 누네스가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 주면서 로드리의 전환, 그 다음에 마테우스의 크로스, 그리고 거기서 떨어진 공이 결국에는 득점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마테우스 누네스가 그렇게 측면의 빈 공간 잘 밀고 올라가 줬기 때문에 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로드리 역시 클래스를 좀 입증했던 것 같습니다. 로드리는 저는 아직까지는 그 발롱도르의 신체까지 올라오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끼는데요. 그 외에 그 공 차는 플레이 자체는 그냥 뇌가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뇌가 그런 것들을 기억하기 때문에 플레이는 상당히 깔끔합니다. 그리고 뭐 시티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공 돌릴 때는 사실 로드리만한 선수가 없다. 다른 선수도 반대 전환하지만 로드리만큼 고급진 반대 전환은 제가 봤을 때 없는 것 같아요. 유럽에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잘하는 선수가 로드리 아닐까 싶어요. 뭐 다른 선수도 반대 전환하는데 로드리보다 공이 높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 팀 선수한테 공이 가는 시간이 더 길어요. 그리고 로드리보다 다음 동작하기 어렵게 줘요. 근데 로드리는 공도 그렇게 안 높은데 반대 전환 되고, 그 다음에 공이 너무 사뿐사뿐 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공 받고 나서 그 받은 선수가 다음 동작하기가 너무 편하죠. 그래서 잡고 뭐 바로 크로스 올리거나 그런 부분들을 가능하게 했던 선수가 로드리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게임 같이 턴오버가 없는 게임에서는 로드리가 완전히 날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로드리가 힘들어지는 포인트가 뭐냐면, 시티가 턴오버가 많이 발생하면서 수비 복귀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그랬을 때는 사실 로드리가 포백 앞에 커버해야 될 공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턴오버가 많이 발생하면 로드리의 체력이 줄어들면서 볼 차는 그런 능력들도 감소할 수 있는데, 오늘 경기는 턴오버가 많이 없고 선수들 전체적으로 리듬이 좋다 보니까 또 로드리의 기량이 계속 고점에서 머무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할 거면 오늘처럼 해야 돼요. 시티는 이 모델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갈고 닦고 이거를 안정화시키면 그래도 안정적으로 후반기 이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 헥헥거리고 힘들어하는데 이 모델로 게임한다, 저는 시티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승점을 누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사실 시티가 역습으로 또 두 번째 골, 세 번째 골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역습 내지는 속공. 근데 저는 이런 것들도 되게 고무적이라고 봐요. 사실 시티에 그래도 슈팅 좋은 선수들이 전방에 한 3명 정도 있거든요. 홀란, 세메뇨, 포든.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슈팅하는 각까지 만들어야 해서 상대 수비들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오히려 그때 패스를 넣어줘서 득점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뭐 대표적인 경우는 세메뇨 같은 선수가 역습할 때 사이드에서 공 잡으니까 이게 수비가 세메뇨 매칭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때 이제 오라일리가 공간 쪽으로 뛰고 오라일리가 받고 마무리. 거기서 일단 오라일리의 득점 퀄리티도 너무 칭찬하고, 그 세메뇨의 득점 전 패스, 그 패스 강도 조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도 충분히 칭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그런 장면이 세메뇨가 1대1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선수여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오라일리가 요 정도만 해준다면 그래도 미드필더 좀 기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아직 세밀한 건 조금 더 다듬어야 돼요. 오픈 찬스일 때 슈팅 능력이라든지 마무리 패스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다듬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뭐 피지컬이 있기 때문에 가운데서 경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고, 또 오늘같이 간헐적인 그런 박스 침투 된다면 미드필더로 또 키워볼만 하지 않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라일리는 시티 유스잖아요. 유스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실력을 가진 선수가 이제 베스트 11에 포함되는 건 되게 긍정적으로, 고무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홀란드 득점은 나 홀란드야,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 홀란드가 최근에 필드골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버풀전도 득점을 했지만 PK였죠. 근데 저는 홀란드가 그 PK 득점을 했기 때문에 어떤 득점 감각이 조금이라도 오늘 도움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골 홀란드는 진짜 공격수 같았다. 슈팅 타이밍이 사실 예측하기 쉽지 않았어요. 약간 다른 선수면 끌고 빵, 요런 리듬이라면 홀란드는 끌빵, 뭐 이런 느낌이에요.
탕탕. 그래서 좀 골키퍼가 예측하기 쉽지 않았다. 슈팅 퀄리티도 좋았고요. 결국에는 이 공격수는 슈팅 타이밍으로 좀 승부를 보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전반전에 3대0으로 만들다 보니까 시티가 교체 카드도 되게 널널하게 쓸 수 있었어요. 오늘 경기 교체 카드 5장 사용했고 홀란드 같은 경우에는 전반전부터 쉬게 만들어줄 수 있었어가지고 전반전 3대0 만들어 놓은 게 시티 입장에서는 아주 큰 수확이다. 그리고 시티가 여기서 체력 아끼면서 다음 갈 수 있다는 거는 또 리그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시티 다음 경기는 살포드 시티? 어쨌든 하브리그 팀이라서 FA컵에서도 어느 정도 체력을 안배하면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티가 보데글림트전 패배한 이후로는 아직까지 패배 없고 6경기 연속 무패에 공식 경기 3연승 중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만들었고요. 거기서는 리버풀전 승리가 정말 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승점 3점 차로 아스날을 압박하게 만든 시티고요. 이런 숫자로 압박하는 거, 그리고 심리적으로는 추격당하는 팀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티한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